연습 문제로 가보겠어요. 피칼 문제는 2번, 3번, 4번, 5번, 7번, 9번, 10번 거의 다예요. 1번, 6번, 8번 빼고 다.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뭐 일단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공식 외우고 했다고 해서 여기 연습 문제 반도 못 푼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뭐 일단은 다 가르쳤다고 연습 문제를 숙제로 낸다거나 연습 문제는 너희에게 어렵다면서 연습 문제를 아예 안 풀어주는 강의는 들으시면 안 돼요. (1-2번이) 아까 워크북에서 질문을 안 받아들인 그 문제가 되겠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줄여서 외심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A, B, C를 꼭 시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에 대하여 1번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2번 외조분의 반지름의 길이는 좌표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2번은 그냥 부록 같은 느낌이고 1번이 메인 질문인데 외심이니까 원 하나 그래요. 원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뭐 A, B, C 찍어요. 요 삼각형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인 외심, 보통 뭐라고 하죠?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1단원밖에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은 풀이가 있습니다만 그걸 내가 지금 소개할 수는 없고 1단원 내용으로만 풀자면은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둔 다음에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A가 6,1이고 B가 마이너스 1,2고 C가 2,3인 상태니까 당연히 외심의 성질은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다. 요거 가지고 식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OA는 OB는 OC와 같다. 근데 다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근호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시킨 게 같다. 그렇게 해서 아무거나를 두 번 써가지고 방정식 두 개를 만들면 되는 거죠. OA의 그 제곱식이에요. OA의 제곱은 세팅에 따르면 문자는 뭐 A, B가 아니면 아무거나 이 중하나 쓰면 됩니다. OB 제곱은 이렇게 될 것이고 OC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놈이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곱하면 또 사라지기 때문에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A 항은요 14 우변 넘길 거예요. B 항은요 마이너스 2 상수는 좌변 넘길게요. 1은 없어질 거고 36에서 4를 빼는 거니까 32 1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얻어지고요. 이쪽도 정리를 하면은 6A 2B 상수는 우변은 넘길 겁니다. 2는 똑같은 거 알리고 9에서 1 빼라 소리거든요. 8인 거죠. 1을 나누면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바로 두 개를 더하면은 A는 2고요. 2를 여기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2. 이게 1번 답입니다. 외심의 좌표를 구하랬으니까 2, 마이너스 2. 그리고 2번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랬기 때문에 얘를 뭐 여기 세 개 중에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근호를 쓰면 되는 거죠. 여기를 다시면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3대 4기 때문에 5인 거죠. 2번 답은. 아무튼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별거 없어요.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정의에 따라서 원위의 모든 점은 같은 거리를 가지니까요. 반지름의 길이로서. 그 다음에 3번이 요것도 이제 아까 여기서 하겠다라고 한 문제인데, 그리고 40번에서 증명도 했죠. 그 증명을 알아먹은 사람은 점 P의 좌표는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암산을 때리면은 2,1입니다. 점 P의 좌표는 2,1이고요. 그리고 얘는 최소값도 구하기 때문에 P가 2,1인 상태에서 원점까지 거리의 제곱은 5죠. 그 다음에 A까지 거리의 제곱은 1이고요. B까지 거리의 제곱은 2,1과 4,3 사이의 거리니까 8입니다. 그래서 14. 점 P의 좌표는 2,1, 최소값은 14. 아까 그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답을 내시면 되는데, 암기하지 않을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점 P를 모르는 거니까 점 P를 x, y라고 치고요. 그 식을 만드시면 돼요. PA 제곱, PO 제곱 더하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OAB의 좌표가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세 번 쓴다고요. PO 제곱은 이거고요. PA의 제곱은 이거, PB의 제곱은 이겁니다. 그러면 전개 정리한다고 치면은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2x 3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y밖에 없네요. 그리고 최소값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4 나오고 여기 16, 여기 9니까 29입니다. 이렇게 생긴 xy에 관한 2차식의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x끼리 완전제곱식, y끼리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남는 게 x제곱 빼기 4x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요게 2라는 게 마이너스 2a 분의 b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a 분의 b 하면 y는 1을 대라는 소리입니다. 완전제곱식 바꿔주면 3으로 묶으면 y제곱 빼기 2y가 생기니까 빼기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문제처럼 최소값까지 갈 필요가 없이 최소가 되는 p를 구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로 처리하면 된다고. 그리고 요 식을 만드느라 12를 갖다 쓴 거고 요 식을 만드느라 3 갖다 쓴 거거든. 그러면은 총 15를 갖다 쓴 거야. 29가 원래 있었는데 그러면 29에서 15를 빼준 거를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고요. 근데 이 좌표 평면을 다룬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실수 체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어도 xy는 실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실수가 갖는 성질을 고스란히 가질 거니까 실수의 제곱의 합은 0 이상인 거죠. 0 이상 0 이상 14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이 전체 식은 14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가 되려면
요 두 놈이 0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2, y는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x가 2고 y가 1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은 14다. 코피나네. 가자. 나는 코피나도로 공부한 적이 있나? 코파다가 코피난 적 있는 것 같은데. 초 5대인가? 내가 초 5대는 동네에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거든. 오락실에 오락기 한 대 잡고 앉아가지고 막 한 손으로 곱하면서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반갑다고 내 뒤통수를 때리는 바람에 손가락이 코 속을 찌른 거죠. 그래가지고 오락기를 내 코피로 다 떴거든. 그런 적은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생긴 식 은근히 자주 봅니다. 요렇게 생긴 식의 최소를 만드는 점 P는 무게중심이라고요. 무게중심.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자의 풀인 이거고 그 내용을 모르는 자의 풀인 이거입니다. 근데 뭐 소수령이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요거는 그냥 어려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픽하는 거예요. 포물선 그거? 여기 생겼겠죠. 인수분해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x축도 그려주면은 절편이 마이너스가 0이니까 y축까지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뭐 y축은 딱 필요 없습니다. y축은 안 그릴게요. 요런 포물선이랑 마이너스 1, 빵인데 마이너스 1, 빵이니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대칭축과 x축과의 교점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빵인데 거기를 점 P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 P에서 저 포물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점 P와 가장 가까운 점을 Q라고 할 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런 건데 문제를 좀 간단하게 바꾸면 점 P에서 포물선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여기서 상식 하나를 소개드리면은 그 곡선 밖의 점과 곡선 위의 점 간의 거리의 지속값은 어떻게 찾냐면 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 나가다가 최초로 만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초로 만날 때는 거의 대부분 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포물선에 접하는 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포물선과 원의 위치 관계가. 근데 뭐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요 점을 지날 때가 제일 먼저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랑 지금 그림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Q가 있어도 되고 여기에 Q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가 최단거리입니다. 지금 이 길이를 재라 그런 뜻인데 보통 그 곡선이 접한다라는 논리는 어디에서 많이 쓰여지냐면은 미적분에서 쓰여져요. 미적분. 그래서 미적분을 알면은 훨씬 쉽게는 아니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진짜 고등학생처럼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산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놈이 뭔지 알 길이 없어요. 네가 알고 있는 백인지식으로는. 그래서 그냥 이거를 x, 뭐식이라 두는 건데 이게 x, y라고 두면 안 되는 거지. 만족하는 식이 있으니까 x, 포물선의 식을 써야 되는 거죠. x, x제곱 플러스 2x로 잡고 그냥 거리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점 Q는 x,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그냥 PQ식을 써보는 겁니다. PQ식에는 근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PQ제곱을 써보는 거죠. 요 점과 마이너스 1,0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식으로 쓰면은 델타 x는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델타 x는 이거죠.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4차식이지. 요 4차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최소값을 구하면 그 결과가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 4차 함수의 최소값의 루트를 씌우세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4차 함수 모르죠? 4차 함수도 미적분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걸 4차 함수로 바라보면 안 되고 여기다가 1을 추가한다면 이 새끼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대한 2차식이구나.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더하기를 했으면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요 세 개를 합쳐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이제 빼기 1은 그대로 써야 돼요. 요거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꼴로 전개를 해요. 그러면 이 새끼의 4제곱일 거고 4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쓰기 전이니까 치환을 하세요. 얘가 t인 거예요. 그럼 t 더하기 t 빼기 1의 제곱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풀 계획이기 때문에 2차 함수 최대치수인데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치환하는 거잖아 원래. 치환하는 거야. 그럼 전개 정리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면 알 수 있습니다.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배웠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에 따라 대칭축은 t는 2분의 1이고요. 그럼 이제 2분의 1을 넣어가지고 답을 쓸 건데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 아니요. 뭐 체크하라고 하면 판별식인가요? 치환을 했으면 항상 범위를 생각을 했잖아요. 이 새끼가 t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 또한 2차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에 해당되는 이 두 문자의 관계에 해당되는 포물선을 그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끼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일 거니까요. t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y 자리에 t가 들어있는 거라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아래를 쳐다보시면은 위는 끝이 없지만 아래는 끝이 있죠. 0이. 그렇기 때문에 t의 범위는 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고려한 사람과 고려하지 않은 사람의 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문제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결정적으로 틀리니까 그 짓 안 해서 0 이상인 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2분의 1보다 왼쪽이니까 요점 찍고 이렇게 덧칠 한 것 중에서도 최소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이 꼭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식의 t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을 해주면은 4분의 3이 나오는데 이 새끼는 그 제곱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4분의 3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으로 써야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2분의 루트 3. 똑같은 모양이 보여야 한다는 점이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런 상식 하나 알고 계시고요. 미적분 가서 다시 배울 거니까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저 상식은 몰라도 됩니다. 당장에는요. 그 다음에 1-5번은 웬만한 애들에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픽을 한 건데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면 무게중심을 언급했으니까 중선 세 개를 다 그릴까?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AG, BG, CG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각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3, 4, 5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나마 제일 작은 곳에 3을, 그 다음 거에 4를, 그 다음 거에 5를 쓰면 그만입니다. 요 놈이 무게중심인 거고, 그럼 이제 꼭지점 A, B, C가 저 길이 조건에 의해서 세팅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변 BC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요. 요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BC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세 중선 중에 어디를 써먹겠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BC를 구하는 거라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치면은 AM을 가지고 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삼각형에 집중을 하면은 파푸스 중선 정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푸스 중선 정리는 내가 이러고 했어요. 파푸스 중선 정리를 써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흔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돼요. 여러분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가 4니까 여기는 얼마나 소리입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 중선인 여기는 얼마나 소리죠? 이란 소리죠.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빼고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푸스 중선 정리에 넣기만 하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부르세요. 파푸스 중선 정리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2배의 중선의 제곱 플러스 BM옥은 CM, BM의 제곱. 이런 과정으로 BM을 구해서 2배 때리면 답인 거죠. 2를 나눠주면은 얼마지? 17. 4를 빼주면은 13. 그러니까 정답은 BC의 길이는 2루트 13. 문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왠지 학평 규칙일 것 같긴 한데 아주 옛날 거라서 적어놓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 하겠어요.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와 두점 AB를 꼭지점으로 하는 OAB에 대하여 OA, OB, AB의 중점이 PQR인데 O의 좌표가 12,18인 걸로 OPQ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라. 이런 문제. 요거를 픽한 이유도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고요.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똑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픽을 한 겁니다. 여기 픽한 문제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픽한 거예요. 20년 동안 고등학생만 가르친 사람이라 따끔 알거든요. 뭐 어려워하는지.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를 좌표면 자꾸 그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알고 있는 게 R 좌표밖에 없기 때문에 대충 그리시면 돼요. OAB 이런 식으로 대충 삼각형 OAB를 그려주시고 세변 OA, OB, AB의 중점을 언급했으니까 찍어요.
OA의 중점이 P고 OB의 중점이 Q고 AB의 중점이 R. 근데 점얼의 좌표가 12,18이다. 그때 OPQ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자, 요거도 아는 거예요. 원점이니까. 요거랑 요걸 아는 거죠. 12,18. 근데 지금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개 쉬운데 삼각형 OPQ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건 뭐게? 맞아요. 중점 연결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두 삼각형은 닮았다. 근데 지금 요놈의 무게중심을 찾는 거니까 중선 위에다가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알고 있는 점이 이 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중선이라든지 이런 중선을 생각하는 놈은 바보고요. 당연히 O에서 PQ의 중점을 연결한 중선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거 가다 보면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게중심의 성질을 써서 요 새끼를 3등분 여기에 좌표가 뭔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3등분을 하면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반인데 반의 3분의 1배씩이니까 얘네들은 6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또한 이렇게 3등분을 때려주면은 이 6개가 전부 다 같은 간격임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G는 O로부터는 2칸이고 R로부터는 4칸이니까 OR의 1대2 내분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알아내셔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어렵겠죠. 결론이요. 점수는 5월의 1대2 내분점이다. 그럼 또 내분점 공식을 쓰고 앉아있지 마시고 어차피 한 놈이 원점이니까 그냥 이 얼의 3분의 1배씩 한 게 G에 잡혀있는 거다. 그러면 4,6 답이요. 근데 문제에서 무게중심을 취하지 않았죠. 취했으면 안 돼요. 그냥 4,6이라고만 답을 쓰시면 돼요. 취했네. 취해도 돼요. 그 다음 1-9번 요 점 문제까지는 7번까지는 다 내가 옛날부터 본 문제인데요. 9번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9번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개정하면서 새로 들어온 문제입니다. new. 새로 들어온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학평 기출인데 내가 최근 5년 사이에는 실제로 고등학생들을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 가르치기 때문에 모의고사 안 봤거든요. 모의고사에 무슨 문제 나오는지 확인 안 했다고요. 그래서 최근 학평 기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각형 이건 뭐 그림이 있으니까 따라 그릴게요. 삼각형 OA인데 O는 뭐 당연히 원점이고 A가 5, 마이너스 루트 11 뭐하러 이렇게 이런 이상한
수를 만들었을까? 길이를 4로 하려고 한 거겠죠? 4가 아니구나. 6이라고 하려고 한 거겠죠. 그 다음에 B는 4,3. 길이를 5로 하려고 한 거겠죠. 변 OA의 중점이 M이고 OB 위의 점은 중점이 아니네. OA 위에만 중점이 잡혀 있는 거구나. 그리고 N은 어딘지 몰라요. 그냥 OB 위에 어딘가에 있는 색인데 그 놈을 찾는 게 미션인 거죠. 근데 그 놈을 찾으라고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삼각형 OAB와 삼각형 ONM이 닮았다 라는 걸로 N의 위치를 알아내서 좌표를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 길이가 당연히 3 아니겠어? 중점이니까. 그렇죠? 3에 해당되는 게 뭐잖아요? 당연히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3대 5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ON 길이는 얼마나 소리예요? 네? ON 길이는 얼마나 소리예요? 그렇죠. 6에 대한 5분의 5분의 뭐? 5분의 18. 6에 대한 5분의 3배니까 5분의 18이다. 요 길이가. O는 5분의 25니까 여기 나머지는 5분의 7인 거죠? 그래서 점 N의 정체는 18대 7 내분점이고 점 N은 O, B의 18대 7 내분점. 그러면 이건 이제 18, 7은 이 숫자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공식 쓰세요. 18 더하기 7 25분의 B랑 18이 가까우니까 어차피 O는 0,0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B의 18배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72 54 약분 되는 것도 없고요. 마지막 1-10번 잡취인데 좌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시키면은 좌표로 XY에 관한 식으로 써가지고 틀리는 놈들이 즐비하니까. 여기 세 문제 빼고 내가 다 풀었으니까 진짜 오늘만큼은 그 티처스 픽을 평소에 5회씩 풀라고 하는데 한 2회씩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진도를 조금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라서 숙제를 낼 게 없거든요. 그럼 그걸 주면 되겠다. 오케이. 1-10번은 각 AOB가 90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O를 원점으로 하고 90도인 게 X축 Y축이니까 이렇게 잡아요. 문제 O를 원점으로 잡으시고 A를 X축 위에 B를 Y축 위에 찍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OA가 4라고 했으니까 요쯤에 A를 찍고 A를 4,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OB가 2라고 했으니까 요점을 B라고 찍고 0,2라고 쓰면 되겠죠. 수직이 되죠. 수직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수직이 되는 점을 원점으로 잡으시고 양 사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XY 축에다가 올리면 가장 바람직해요. 요거인 삼각형 AOB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PA 제곱 빼기 PB 제곱은 12를 만족하는 P 자체를 구해라. 그럼 P가 주인공이니까 X, Y라고 해서 그 주어진 관계식을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팅에서 PA 제곱은 이거고요. PB 제곱을 빼라 했으니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결과가 10이다. 그럼 또 X제곱 Y제곱 항은 사라집니다. X항이 마이너스 8X Y항은 플러스 4X죠? 4Y죠? 상수항은요 16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0인데 여기 10이죠? 없어져요. 는 0이에요. 이쁘게 정리하면 Y는 2X다. 이렇게 이걸 답이다 라고 하면은 빵점이라고 해요. 원래 A, B의 좌표가 없었기 때문에 Y는 2X가 의미하는 바를 답으로 써야 한다는 거지. 요 그림에다가 Y는 2X를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생겼는데 왠지 여기가 직각일 것 같잖아?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걸 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여기 y는 2x였으니까 이렇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고 해요. 수직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AB의 수직인 선인데 문제에서 O가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점 O를 지나는 AB의 수직인 선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하다. 다 했습니다. 2단원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방정식의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하는데 그 뭐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을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그래프는 그냥 직선이나 원 등등의 그림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절하구나라고 생각했고 요거도 이제 기본 정수 박스가 있지만 걔네는 스틸렸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넣어놓은 개념은 요거 다 이미 알고 있죠.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되어 있는 1차 함수라고 하죠. a가 0이 아닐 경우에는 1차 함수로 표현된 직선. 요거를 직선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직선의 표준형. 직선의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x의 개수인 a와 그 따로 더해져 있는 b의 역할이 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a를 특히 기울기라고 부르고 기울기는 요건 중요하니까 적을게요. 거기 뭐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내가 넣어놨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돼요. 요 y는 ax 플러스 b를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이라는 말은 보통 어디에 붙이냐면은 그 직선의 특징을
저 식을 보자마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 놈이 직선의 특징을 결정하는 건 딱 이 두 새끼거든요. 이 기울기랑 이 y절편 요 두 개를 알면 어떤 직선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이 단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두 개의 요소가 바로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저런 놈을 표준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원의 방정식에도 표준형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y절편 별거 아니고 요 기울기가 중요한데요. a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기는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델타 x에 대한 얘기는 지난해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점이 이런 식으로 딱 치면 이런 식으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혹은 선분의 기울기는 여기가 델타 x고 여기가 델타 y니까 이 직각삼각형에 따르면 이 각에 대한 밑변분의 높이니까요 탄젠트가 되는 거죠. 이거 세타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탄젠트 세타와 같다. 요 내용까지 아셔야 돼요. 세타가 예각일 경우에는 말이죠. 그럼 둔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소하는 형태면 기울기가 음수라는 뜻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삼각함수라 부르는데 대수에서 삼각함수에 들어가면은 이게 둔각일 경우에도 어떤 값이 나오는지 다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쓰느냐 마이너스를 닫느냐로 구분할 필요 없고요. 그냥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세타는 보시는 바처럼 이게 지금 x축과 평행한 선이니까 그냥 x축 생각하면 돼. x축. 요 세타는 x축과 이루는 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울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거기 없잖아. 저런 걸 적어놓으셔야 되는 거야. 주가로. 옆에 보기 있지. 보기를 바로 볼까? y는 루트 x 빼기 1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y는 루트 3x 빼기 1 기울기 루트 3 y절편은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탄젠트 몇 도가 루트 3이에요? 60도 60도예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시면은 직선이 4개 그려져 있는데 그 4개 전부 다에 대해서 A, B의 부호를 조사하래. A의 부호는 뭐 보면 돼요? 증가냐 감소냐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어떨 때를 증가라고 합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증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1번, 2번은 증가하는 상태고 3번, 4번은 감소하는 상태죠. 1번, 2번의 A는 양수 3번, 4번의 A는 음수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절편은 그 Y축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B가 양, 3번도 B가 양, 2번, 4번은 B가 음이다.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선의 표준형은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이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k란 말이죠. 근데 여기 x 앞에 a가 붙어있는 바람에 얘를 x만 남기려면은 a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누는 숫자가 0이 돼야지. 뭔 소리야? 이걸 x눈으로 정리하면 x는 a분의 1y가 되는데 이게 없어지려면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0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는 k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짜 직선의 방정식은 저런 꼴이 아닙니다.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많이 봤던 이 새끼.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 중에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얘라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둘 다 맞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거쳐야 주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거쳐야 되고 다 풀어 씌져 있다라고 본다면 얘 이름은 일반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색인데 AB 중에 하나가 0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물론 저식 같은 경우도 A가 0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얘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저식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A, B가 둘 다 0이 아닐 때고요. 이거는 X는 K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요 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B가 연결되는 소리고 A는 0이 아니고, 요 때는 반대로 Y는 어쩌고 형태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3번 세 문제 푸세요. 그 밑에 공간 많죠? 그림 그리시라고. 세 개 다 그리시라고. 좌표표면 잡고. 그렇게 하면 뭐가 XY축인지 모르니까 이거 써야 돼. X축 Y축 표시하셔야 돼요. 한 군데다가 다 그렸네. 그것도 뭐 괜찮은데. (1번은) 정리를 하면은 x는 마이너스 2니까 y축의 평행한 선을 y축의 왼쪽에다가 긋고 거기 x축과 만나는 곳에 마이너스 2 쓰시면 되고요. 2번은 y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y축의 평행한 선을 y축과 아래 긋고 y축과 만나는 곳에 마이너스 3 쓰면 되고, 3번을 그릴 때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그냥 XY 절편 찾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XY 절편 찾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직선을 그릴 때는 XY 절편 찍어서 찾아서 연결하세요. 일반적으로 직방을 그리는 방법은 XY 절편을 그립니다. 기본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무슨 개념 정리라고 막 말해놓고
근데 이제 책에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이 없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미적분에서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델타 x라는 표현을 내가 수백 번 할 거라서. 이번 문제 2-1. 네, 1번.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a 빼기 1x 빼기 y 더하기 b 빼기 2는요. 이 x축과 이루는 얘가 60도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a 빼기 1인데 이놈이 탄젠트 60도인 루트 3과 같다를 풀어서 a는 루트 3 플러스 1인 걸 찾으시면 되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여기서 y절편이 새끼죠? b 빼기 2죠? b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다를 만족하는 b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준이고. 2번은 직선 ax 플러스 2y는 4 이거랑 x축이랑 y축 세 직선이 만드는 삼각형일 거예요. xy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일 건데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6인 걸로 양수 a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얘가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x축, y축 방금 설명했듯이 절편을 생각해. x절편은 a분의 4 a가 뭔지 모르지만 양수를 했기 때문에 대충 여기 찍으시면 돼요. y절편은 2죠? 여기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다 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한쪽이 2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새끼가 16이라는 소리고요. 이 얘기는 이 직선의 x절편이 16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a분의 4가 16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는 4분의 1. 유제 2-2번 보세요. 그리고 x 절편을 물어보면은 좌표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y 절편은 2인 거지 0,2라고 하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2-2번 x 절편은 4, y 절편은 1.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2고 잘린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x절편이 4고 y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거의 누워있는 이런 직선인데 직선은 원래 무한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다른 도형과 만나게 되면은 그걸 잘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원이랑 만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직선이 원에 의해 잘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뜻이니까 x축, y축에 의해 잘린 부분은 결국 두 절편 간의 거리를 재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1대 4대 루트 17로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로 넘어갑니다.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내용이고 얘는 언제 했냐면은 공수원의 13단원 연립방정식에서 이미 했어요. 그때 직선이랑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공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암기는 기가 집에서 하시고 이미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은 집에서 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은 말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해의 개수? 해의 개수라기보다는 실근의 개수. 원래 도형의 위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교점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수문에서 엄청 강조했지만 방정식의 실근이 각각의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은 그림 2개 그려가지고 위치 관계 확인해 볼까? 이런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반대로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걸 연립해가지고 만든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있어야 하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그 직선의 방정식을 2가지 꼴을 배웠잖아. 2가지 꼴을 다 해보자. 직선은 뭐 이렇게 이게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교차하는 경우 아니면 평행인 경우. 이건 2개를 그린 거예요. 여기 교차하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직교하는 수직으로 만날 때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교점의 개수로 따지면 1개고 얘는 1개고 얘는 무수히 많은 거고요. 얘는 저거의 특수한 케이스고 요럴 때를 만난다? 라고 합니다. 요럴 때를 평행하다고 하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보통 이제 직선은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거 아시죠? L과 M이 평행하다 이렇게 쓰고요. 무수히 많다는 없고 같다고 하면 되겠지. 무수히 많다는 일치 이렇게 이런 편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뭐 수직으로 만난다. 너무 말이 기니까 한자를 이용해서요. 직교. 이거 기호로 표시할 때는 욕하시면 돼요. 욕기호 쓰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만날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두 직선이 색깔로 보면 표준형일 때라고 칩시다. 하나는 y는 mx 플러스 l이고 또 다른 하나는 y는 m-x 플러스 m-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2개의 기울기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이 다르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둘 다 같으면 돼요. 아, 근데 저기 m이 또 겹치네. 그래, 이리 봅시다. 그 다음에 요때는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엄청 중요한 공식이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산 사람은 당장 외우시고 증명할 줄도 아셔야 돼요. 증명 간단하니까 바로 외우세요. 그냥 직교하는 두 선을 그려요. 그리고 뭐 이 교점을 원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원점이 아니었으면 옮기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요 새끼가 y는 mx. 그러니까 원점을 교점으로 잡는 메리트는 뒤에 뭐 안 쓰려고요. 요 새끼는 y는 m-x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뭘 긋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x는 1을 그으시면 돼요. x는 1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1,m일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1,m 다시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다 세팅할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요. 피타고라스. 피타에 의해서 요 길이의 제곱은 이걸 거고 요 길이의 제곱은 이걸 거고요. 요 두 개를 더해야 되죠. 요 두 개를 더하는 게 이 길이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은데 얘는 x 값이 동일하니까 델타 y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m 빼기 m 다시의 제곱. 그럼 이거 전개 정리하면 이 제곱은 더 날아가거든요. 여기는 2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m m 다시만 나오니까 걔를 정리하게 되면 m 다시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아주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형에서는 직교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 추가로 외우시면 되고 이런 거를 뭐 외울 게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다음 일반형으로 표현됐을 경우에는 한 새끼가 요렇고요. 다른 한 새끼가 요렇다. 라고 치면요. 이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것 자체를 별개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13단원에서 다 설명드렸다고요. 머릿속에 들어있을 정상입니다. 만나려면 x 개수의 b와 y 개수의 b가 달라야 합니다. 평행이려면 x 개수의 b와 y 개수의 b는 같은데 상수항의 b가 달라야 합니다. 일치이려면은 모든 개수의 b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행이면 요 성질을 그대로 적용시켜 봤더니 이런 결과물을 얻었어요. 이것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a 플러스 b는 0이다. 한국말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같은 종류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다. 개념 설명 다 했고요. 거기 거기 그 노트에는 이 두 개가 따로따로 개념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뭔가 없는 말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돼요. 보기 1번 찾았죠? 보기 1번. 요 표준형 꼴에 달려 있는 보기 1번 찾으세요? 찾았어요? 답이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 3이랑 뭘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나요? 그런 질문이니까. 보기 2번은요. 세 방정식에 나타내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데 3, 5, 9 첫 번째는 6, 10, 11. 그럼 x 개수의 b랑 y 개수의 b가 어때? 똑같죠? 그래서 일단 평행 아니면 일치일 건데 상수항의 b까지 비교할 때는 다르니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평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애초에 x 개수의 b와 y 개수의 b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평행인 관계에 있는 두 직선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놈과 두 번째 놈은 평행이고 세 번째 놈은 그 둘 다와 만난다. 그렇게 답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 일반형에 대한 공식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딸린 보기 문제가 있거든. 보기 3번. 빨리빨리 풀어보세요. 보기 3번은 4개 다. 1, 2, 3, 4. 4개가 없어? 왜 3개밖에 없지? 뭐야? 괜찮아.
보기 문제인데. 기본 문제로 가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숙제를 낼 수 있겠군요. 직선에서. 기본 문제 2-2번. 두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미정계수 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A를 구하는 게 미션이겠죠. 1번.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A를 구해라.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X계수의 B는 Y계수의 B와 같은데 상수항의 B와는 다르다. 이렇게. 그럼 뭐 다르다는 걸 먼저 풀 수는 없으니까 같다는 걸 먼저 풀어가지고 다시 원래식에 넣어서 이걸 만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요래요래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는 1 또는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을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이게 나오죠. 답이에요. 아니지. 얘가 같아지니까 답이 아닌 거죠. 달라야 되는 걸 찾는 거니까요. 요게 답이 아닌 거고 9를 넣어주게 되면 바꿔요. 2번 두 직선이 일치한다? 요게 이거죠. 이거 1번. 다시 푸는 게 아니라 3번은 서로 수직이니까 X계수의 곱 더하기 Y계수의 곱이 0이다. 그럼 A 빼기 3 보이죠? 날리시면 안 돼요. A는 3을 쓴 다음에 날리셔야 돼요. A는 3과 마이너스 3. 유제 2-3번 해보세요. 3개 다. 교점을 줬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계를 넣으면 됩니다. XY 자리에다가 점의 좌표를. 그건 뭐 직선이건 곡선이 상관없어요. 일 번 답은 0, 2번 답은 마이너스 2, 3번 답은 2분의 1. 다 맞은 사람 손 드세요. 다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시간? 아주 해. 그러고 또 끝이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개념 정리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이게 정말 이 단원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이미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직선의 결정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선이 단 하나 결정이 되려면 방법이 뭐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특수한 케이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선의 결정 조건에 따른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점 한 개와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단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가 점 두 개가 있으면 단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 점 두 개 중에 특별히 x, y 절편일 때는 공식을 따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암기를 하시면 돼요. 보통 이 점 한 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자 보세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앞서 배운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한 점 x1, y1 있고요. 여기에 임의의 점 x, y가 있다 쳐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것은 이 x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든다는 거라고 했어요. 얘는 임의의 점입니다. 얘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변치 않는 사실은 이 새끼와의 기울기가 m이라는 점이죠.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식으로 적어보면 델타 x가 x 빼기 x1일 거고 델타 y가 y 빼기 y1일 거예요. 이는 기울기 m이다가 되는 거니까 얘를 예쁘게 정리한 게 이 식일 뿐입니다. 맨날 이렇게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처럼 암기를 하셔야 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점 두 개니까 x1, y1이랑 x2, y2로 주어질 건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으시면 돼요.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y로 찾아가지고 요 기울기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xy 절편이 제시가 됐을 때는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하면 그냥 외우세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b. 따로 외우셔야 돼요. 뭐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y 0 넣으면 x a 나오죠. x 0 넣으면 y b 나오잖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공식이니까 외워라. 알았죠? 다 적혀있지 않나 박스에? 다 적혀있을 텐데. 보기 1, 2, 3, 4번 다 들어있어? 옆에? 들어있어요? 네. 부탁 풀어보세요. 보기 1, 2, 3, 4번 다 풀어보세요. 공식 숙지가 안 된 사람은 쳐다봐 가면서 여기까지 하겠어요.